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똑같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는데, 어, 제가 어, 소리도 안 들리고 영상도 거의 끊쳤는 상태로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띄워가지고 설명을 한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유튜브 그 올렸을 때, 어, 이 영상 끊김과 소리가 안 들리는 이 부분을 약간 공부를 해봤는데 프리미엄급이라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서 어, 제가 그 링크를 엑셀 파일로 옮겨 놔놓고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화면 공유를 해보니까 어제는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들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SO 그러니까 노드 중에 한쪽에서 이거를 이 내용을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K스테디움의 플럭스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본부장이라는 배원식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듣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어, 여러분들의 판단과 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어, 그 영상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강영대 대표님께서 플럭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냐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플럭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플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설명들을 한다라고 했고 금방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커뮤니티 풀에 플럭스라는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플럭스라는 거의 기능 자체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전체 설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장이 너무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했고 저도 이걸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강영래 대표님 얘기를 꼭 하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K스타디움의 플럭스가 곧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고 기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플럭스라는 것 자체가 아직 그 미완성 단계이고 준비가 뭐 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스타디움의 플럭스는 K스타디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제노드래곤의 NST 우리 제네드래곤 N스텝에서 만든 제네드래곤이 하나의 디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플럭스도 하나의 디앱입니다. 즉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먼저 아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K스테디움이라는 것은 메인넷이고 메인넷에 있는 디앱 중에 하나가 K스테디움 그 커뮤니티 풀이 있죠. 그거는 VC고 여기서는 그 정식 명칭을 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였더라? VC 다오라고 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제너 드래곤이라는 엔스텝이라는 회사에서 게임사에서 개발한 것도 외부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K 스테디움에 디앱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고 플럭스도 역시 개발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K 스테디움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SO에 지금 SOP를 위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DAO라고 얘기를 할게요. DAO에 1등 K다오, 2등 가오누리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오누리에 여러분이 누군가 만 SOP를 위임했다고 칠게요. 만 SOP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 SOP를 위임하면 매일매일 리워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리워드가 하루에 10K 스타를 만약에 받는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매일 위임한 거, 이 SOP와 이제 K스타의 차이점을 아시죠? SOP는 투표권이고요. K스타는 리워드로 나오는 여러분이 현금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요게 이제 곧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얻는 이득이 이렇게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리워드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K다오에 있는 자금을 우리가 VC로서 벤처 캐피탈로서 제노드래곤이든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 토큰, 즉 우리가 위임한 것만큼의 보상을 토큰 형태로 받죠. 그게 첫 번째로 받은 게 NST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받는 게 루이 토큰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토큰들을 받을 거고, 또 언젠가는 지토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으로 받는 토큰들도 다 나중에 현금화가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만 SOP라고 하는 저거의 단위는 여전히 제가 좀 KOK 코인인지 아니면은 K스타인지, 보상으로 주는 거는 K스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스테디움의 기축 통화가 K스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거는 KOK 토큰에서 KOK 플레이 앱에서 메인넷으로 브릿지를 통해서 변환이 됨으로 해서 KOK 코인으로 바뀐다. 그 KOK 코인은 K스테디움의 기축 통화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저 SOP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개수를 정확하게 좀 적어줬어야, 그러니까 유닛이 KOK인지 아니면은 K스타인지, 이 SOP라는 것도 결국에는 거기에 전체 양이 개수가 있는 데에서 요만큼의 개수가 들어가는 만큼의 파워를 갖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만 개가 K스타인지 그 다음에 KOK 코인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 밑에 NST라고 하는 그 제노 드래곤에 쓰이는 제노 드래곤 그 생태계 내에서의
기본 그 기축 통화는 이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게임머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XDC, XDS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 있고 로위 있고 뭐 지토스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면은 뭐 인케이스타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KOK 커뮤니티 풀에서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모아놓은 그 풀에서 투자가 돼가지고 비앱이 올라온 경우에 나오는 이런 토큰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코인 마켓캡의 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장 그 코인인 얼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 이 이하 얼트코인의 총 가지수가, 그러니까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27,000가지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계속 나왔을 때 이것들이 나중에 얼만큼 뭐 영향을 끼칠지, 뭐 내가 받는 저게 이익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뭐 27,000가지 중에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따지면 한 50까지 뭐 어쨌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그러면 우리 K-스타디움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VCDAO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즉 이런 데 투자하는 게 K-스타디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투자를 해서 받는 이런 토큰. 이것도 저는 사실은 그 의견이 다른 게, K 스테디움은 말 그대로 메인넷 제공이고, VC가 여기에서 VC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K 스테디움 VC 다오가 아니고 커뮤니티 풀이 VC고, 그 자체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어, 존재를 하는 거지, K 스테디움이 이 VC 거지 다 소나기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왜 이거 자체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풀의 벤처 캐피탈, 뭐 실제 풀네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립토 다오 VC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어서 용어 정리가 좀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을 받는 게 K-스타디움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일반 다른 메인넷처럼 가스비 수익이라든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큰 목적이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 그 전에 뭐 윤원머시라고 하는 사람은 뭐 가스비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그 팔승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나머지들도 가스비가 싸고 속도가 빠르니까 가스비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이용할 거다, 그 가스비를 되게 중요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VC라는 게 벤처 캐피탈이니까 투자 회사니까 투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과 똑같지요.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기능 자체가 VC인데 여기서는 어, 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의 수익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받고, 그 다음에 매일 나오는 건 실제로 이쪽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또
K스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KOK로 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없어진 거고 K스타로 지금 여기서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자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먼저 메일 리워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플럭스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플럭스가 출시가 된 이유는 이 SOP로 한번 위임한 거는 절대 해지도 안 되고 현금화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불만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위임한 이 SOP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찾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플럭스라는 거를 소개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번 투자가 됐는 게 이게 해지도 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도 커뮤니티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도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안을 하나 찾아냈다라고 하는 게 이 플럭스인데 이 플럭스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플럭스라는 다른 이름이 플럭스고요.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몰라요. 이 플럭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출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좀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회사. 이 대출 회사라는 게 플럭스라는 게 지금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신생 대출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뭐 그런 이력이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다음 대출을 어, 일단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면서 K스타디움하고 서로 런칭을 해서 만드는 게 플럭스예요. 그러면 이 플럭스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가오누리에 누유한 만 SOP를 나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현금화를 시도를 합니다. 먼저 다 안 하고 여기에 반터 5,000개만 하겠습니다. 한다는 말은 위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딜리게이트, 언딜리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임할 때는 딜리게이트, 현금화 위임 처리를 할 때는 언딜리게이트를 해요. 언딜리게이트를 하면 지갑에 5,000 SOP가 들어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매일 받는 리워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10개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반으로 줄어들고 여기 만약에 했을 때 이 수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야들은 플럭스라는 것은 5,000 SOP를 이제 이 5,000 SOP를 내가 플럭스에 또 넣어요. 넣는 방법이 여기도 똑같이 위임과 위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즉 이 플럭스에 딜리게이트를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 플럭스에서 이 5,000 SOP에 해당하는 5,000 인케이스타를 줘요. 그러면 이 5,000 인케이스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플럭스라는 거하고 K스타하고 이런 한번 투자가 되는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안으로 플럭스를 냈는데 이 플럭스가 결국에는 여기 SO
노드의 커뮤니티 풀에 위임을 했던 그 중에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SOP, 그러니까, 일부분을 위임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다시 받게 되고, 이 받은 거를, 이 플럭스를 통해서, 이, 이 5천, SOP라고 하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위임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5천 인케이스타라는 거를 준대요. 소음 좀 줄여주세요. 이거 자체가, 이제는 현금화가 가능하대요. 근데 이 인케이스타라는 거, 케이스타에 이미 붙었고, 여기에서 이 5천에 대해서 거꾸로 주는 게, 5천 인케이스타라고 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인케이스타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케이스타고 인케이스타, 플럭스, 그 다음에 아까 뭐 플럭스하고 케이스타하고 런칭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런칭이 아니고 뭔가 뭐 서로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플럭스라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케이스타, 인케이스타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은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상장이 돼 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거래소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플럭스가 이렇게 이제 그 구동을 할 것이고, 근데 여기에 나온 인케이스타 5천 개를 현금화를 할 수 있대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그러면 이 플럭스라는 것은 5천에서 P를 받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야들은 SO에 자기들이 위임을 해요. 자기들이 SO에 위임을 합니다. 하게 되면 내가 원래 10,000개 그대로 있으면 10개 받던 걸 위임 처리를 해서 나는 현금화를 할 수 있지만, 야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5개만 받고 이 플럭스가 저거가 매일 5K스타를 리워드로 저거가 가져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갑으로, 자기 지갑으로 꽂아내서 플럭스에 위임 처리를 하고, 위임 처리한 거를, 위임 처리를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이 되는, 인케이스타를 받아요. 이걸 가지고서, 현금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거를 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시 위임을 해서, 보상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5천 개에 해당이 되는 그 이전에 이 본인이 했던 만큼의 5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매일매일 받는 이 이자를 이렇게 받는 거를 플럭스라는 데가 대신하고, 플럭스에서는 알도 못하는 인케이스타를 줘서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단위를 보면은 5천, 5천이고, 여기서 다시 주는 것도 5천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SOP라고 해놨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놈이 KOK든 K스타든, 그러면은 요 값이 예를 들어서 KOK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5 정도가 돼요. 0.005면은 5천에 그 세 자리를 떼고 5, 25 하면은 한 25달러가 되나요? 25달러를
인케이스타로 바꿔가지고 25달러를 찾기 위해서 현금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25달러를 찾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근데 여기에 또 대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여기 딱 언젠가는 꼭 여기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안 놓고 현금화 하는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좀 더 이상한 소리가 좀 나와요. 우리가 위임 처리해서 플렉스에 위임한 걸 저거는 SO에 위임하고 저거가 리워드를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가 내가 현금화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현금화를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걸 위임을 갚는다는, 아까 말했듯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딜리게이트를 하는 거고, 갚는 행위는 언딜리게이터, 갚아버리면 다시 내가 SOP를 받게 되고, 이걸 위임 처리하면 10개를 받지만 내가 갚기 전까지는 플럭스 저거가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현금화를 해버리면 문제는 저거가 계속 가져가고 나는 리워드를 못 받아.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이걸 다 내가 위임 해제를 해. 최악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원래 10,000개가 있었는데 10,000개를 전부 다 언딜리게이트 해.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있어요, 없어요? 제로죠. 제로고, 나는 만 SOP를 플럭스에 위임하면 만 인케이스타를 받아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플렉스에 있는 거 10,000개를 저거가 여기 해서 지느가 10개를 계속 받아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로 제가 표현을 하면 현금 서비스로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굉장히 필요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죠. 현금 서비스를 내가 100만원 갚아요. 요거 한 달 쓰면 내가 쓰고 갚을게. 갚는 사람,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갚아본 사람, 원금 다. 세상에 그렇게 돈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총각 때 빌린 돈이 지금까지도 못 갚고 있어요. 아니,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한 로또 1등 되면 아마 갚을 거예요. 빚이라는 것은 갚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돈을 써버리고 나면 그 말은 케이스타하고 끝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아까 다시 여기 가서 내가 5,000 SOP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5개를 받겠죠. 여기가 5개를 받을 거고, 여기에 5,000. 자,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0 SOP를 받아서 5,000 인케이스타를 받습니다. 이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재산을 불릴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5케이스타보다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돼. 분명히 5개 손해보는 겁니다. 매일 가만히 있으면 10개 받던 걸 5개 받아. 그래서 이 받은 걸 갖다가 써버리면 끝나는 기고, 안 쓰고 내가 이걸 잘 굴려서 원래 내가 SO에서 매일 받던 5개보다 더 10개, 20개 늘릴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놔두갖고 뭐 한번 쭉 고기 한번 사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10,000개를 다 끄잡내 갖고 10,000개를 여기 플럭스에 위임을 하고 인케이스타를 받아 가지고 현금화를 해가지고 쑥 빠져버리면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통상 대출 관계라고 하면은 이자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이자에 대출이기 때문에 또 갚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쑥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은 남겨놓고 반을 프로시저를 그, 그, 뭐, 거쳐가지고, 이렇게 5천을, 내가 현금화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25달러, 그러면 한 3만 원 꼴 정도 되지요. 3만 원 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식당에 가가지고, 대패 삼겹, 뭐, 좀 먹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 정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한 것 중에 현금 서비스라는 말을 하는데, 현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요.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현금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신용 대출인데, 신용 대출은 그 이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거를 그냥 현금 서비스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돈이 엄청나게 급하다는 이야기인데, 25달러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여기서 설명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뭐 말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현금화가 가장 큰 거고, 이걸 또 굴려가지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 계획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싱글 스태킹이든 아니면 뭐 딴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이게 더 수익이 좋을지 나쁠지는 솔직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야들이 뭐 한다고 SO에 위임하겠습니까? 적어도 수익 사업인데. 안 그래요? 자, 이게 금방 이야기한 거는, 이 대출업체 플럭스라는 데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여기에 넣어서 이만큼의 뭐 오케이스타든 뭐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위임을 거꾸로 이 투자회사가, 대출회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들도, 뒤에 개발에 투자가 됐는 경우에 이런 토큰들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노리고 이 대출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런 플럭스라는 대출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출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K스타나 KOK나 뭐 이런 것보다 인케이스타가 가치가 훨씬 더 없을 것 같다. 왜? 이 회사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돌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대출 회사라고 하는데 뭐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 뭐 컴플릿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플럭스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지도 않는다. 인케이스타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고, 이 인케이스타를 여기에서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대출 회사다 이렇게 놔놓고, D앱에서 인케이스타를 뭐 무한정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숫자가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전부 다 1대1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 자체가 가상화폐의 가장 큰, 암호화폐의 가장 큰, 우리가, 어, 어떤 경우든 간에 예측 불가인 게 하루의 변동성, 뭐 1시간의 변동성,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대출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또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세상에 우리가 뭐 가상화 현실 뭐 블록체인 한다고 해서 우리 현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제 활동은 똑같아요.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돈이 굴러가느냐 이것만 파악해야 돼요. 사실은 나머지 잡것들은 다 속임수야. 결국에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알지만 투자에는 또 젬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캐시플로우라는 용어를 썼고 속임수라는 말도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더 속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셋이라는 용어는 쓰기는 쓰는데 캐시플로우라는 캐시를 다루듯 그렇게 흘러갈 수는 사실 없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케이스타나 뭐 인케이스타나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여기에 로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만큼의 그 지불 수단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난 자신이 없어. 예. 그리고 이거는 투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는 정말 이해가 하여튼 되는 캐시플로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도 주식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 내 여유 자금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할 기라고 해서 보험 보험 개시하고요.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하고요. 친구한테 돈 빌리갖고 하고요.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대.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해갖고 돈 불리겠다. 이거 한 돈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1억 만들 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말은 잘 끄잡냈어요. 여기에 보험, 해약, 뭐 현금 서비스,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 1억을 벌겠다는 그런 포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윳돈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태오페이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여유자금 가지고 한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서 300불, 500불, 뭐 1,000불, 뭐 수천불 여기까지는 있어도 없어도 사는 돈인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수만 불, 뭐 수십만 불 이게 또 자금 출처를 보면은 뭐 노자금으로 세이브 해놓은 뭐 절약해 놓은
돈 모아놓은 거 다 여기에 투자를 하신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에 100% 위임을 하고 커뮤니티 풀에 다 옮겼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을 하는데 거기다 다 넣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 뭘 믿고서 했냐면은 KOK만 보고 KOK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가격 이윤화 정책을 보고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서 100만 명이 아닌 정말 1억 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초기에 했기 때문에 프론티어라는 그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망가질 정도까지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정도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계속해서 K스테디움,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속도, 뭐 속도가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얕은 지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이 모든 그 가치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1억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만 명이 됐을 때 모든 짓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 그 퍼센트를 따지면 1%예요. 1%를 해놔놓고 결국에는 뭐 이게 실제로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미래의 뭐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비트 이더 그 초기에 스테이킹 됐던 이런 것들의 가치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가도 이놈들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걸 가지고서 플랫폼 사업에 정상적인 콘텐츠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비트 이더는 우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킹 지갑으로 옮기는 역할식으로 해서 비트 이더를 팔고 KOK를 계속 매수를 하는, 수요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지금 우리 이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조금 더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건지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일까요?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냐고요. 그리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사람부터 그 다음에 19개의 노드가 있으면 노드 운영진이 그 K 스테디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설명이 됐는 건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핵심 얘기가 있습니다. 키워드. 저희 가온누리 SO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식시켜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우리 SOM들의 재산을 보존, 유지, 지켜주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 그 위험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가온놀이라는 데가 거기에 위임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유지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거는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에요. 소음 좀 제거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재산이라는 거, 뭐 돈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존 또는 유지를 하게 해주는 게 목표다. 이거는 사실 금융 관련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사업자를 내고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위험한 말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OK 플레이에 있을 때 그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치가 지금 살아있냐? 그러면은 지금 봐가지고는 옮겨갈 때보다는,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뭐 한 1달러에서 0.1달러 사이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수점 두째짜리를 갔다가 이제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수점 두째, 셋째짜리 내려온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역할이 여기서 정식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첫 번째는 지켜줘야지.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재산 정식을 해주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또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유튜브들 중에서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인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내용을 언급지 않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위험한 말들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 가치 자체가, 우리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가상자산 KOK 뿐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K스타하고 인케이스타하고 그 다음에 로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의 가치는 결국에는 결정이 거래소에서 되는데, 거래소에서 되는 거를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고서 이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존을 시켜주고 유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가온누리다. 또는 뭐 다른 이제 그 SO들이 운영하는 노드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위험천만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상에 대한 고소도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여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들이, 이 가온누리라는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정식인 거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루트, 제가 방금 하신 말씀드린 이 관계는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다 검증을 받은 내용인 거예요. 가상현상이라고 해서 돈이 그냥 생깁니까? 플럭스라는 게 그냥 들어오겠어요? 자기도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정립이 좀 필요하고 곧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럭스가 곧 나온다고 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이, 검증도 됐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정말 한마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플로우를 보면은, 루트라고 했는데, 이 플로우를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이, 그, 커뮤니티 풀에 위임을 함으로 해가지고 위임했는 이 코인들은 해지도 되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플럭스라는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로우를 보면은 내가 커뮤니티 풀에 위임을 했던 노드에 위임을 했던 일부를 현금화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낸 거를 이 플럭스라는 걸 대출해주는 회사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거를 다시 위임을 하고 그 위임한 거에 해당이 되는 인케이스타를 또 받는다. 근데 이 플럭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 대출 회사 기능을 하는 여기가 정말 뭔가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출 회사로서의 역할을 얼만큼 했길래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SOP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KOK인지 K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KOK라고 하면은 KOK는 가치가 어쨌든 11개의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낮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일부를 어 언딜리게이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끄잡아내서 내가 여기에다 다시 델리게이트를 하고 이 델리게이트를 한 거에 대한 인케이스타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상장이 돼 있는데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개수나 저기 각각의 가치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정말 어 이거는 정말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시로 거래소의 가격은 각각의 토큰들의 가격 자체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얼마를 빌렸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저기 뭐 이자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을 때 이거 가치가 내가 여기에서 언딜리게이트 한 부분만큼을 빼냈을 때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낮게 있는지 아니면 훨씬 위에 있는지 이거를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각각의 여기서 언급되는 이 코인들의 가치예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여기에다가 위임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KOK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은 그거를 적든 크든 현금화할 수 있고 그게 해지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해지라는 개념이 안 되니까 위임 철회라는 거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뭐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고 봤을 때는 가치가 1대1로 가치가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게 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설명한 것 중에 내가 이거를 현금화하는 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5천 개라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뭐 그냥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 현금화 작업을 할 거냐. 또 하나는 현금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돈이 필요한 건데 그것 자체가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 것 자체가 현금화를 하는 데에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는 여기에 우리가 KOK라는 게 0.00뭐5다. 그러면은 인케이스타는 0.0000001이든 0.00005든 훨씬 낮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거래소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대출을 받아들 뭔 소용이 있냐. 그 다음에 이거를 현금화하지 않고 이거를 또 불려서 기존에 받던 스테이킹이 투자를 해놨던 그 위임을 해놨던 그의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대출 회사가 요거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임을 하고 다시 이걸 쓴다, 이렇게 뭐 이자인데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 그 대출 회사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 회사도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쪽이 아닐까. 그 다음에 가장 또 위험스러운 부분이 이 케이스타 앞에 대출되는 거는 인이라는 것만 들어가 인케이스타, 이 관계가 이 K스테디움 뭐 PT하고 K스테디움 PT 또는 주식회사 K스테디움 뭐 메타엠 이런 것들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이 또 아닐까. 정말 이게 전 혼란스럽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많이 안 된다. 멀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 진짜 이때까지 힘들었고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또 다시 나왔는데 현금화 해봐야 만 개를 해도 50달러, 5, 60달러. 그런데 만 개를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만 개가 되면은 7만 불이에요. 7만 불이면은 8,500만 원 정도 돼요. 8,500만 원이 50불, 6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6만 원 찾기 위해서 이 짓 한다고요? 하실 거예요? 그리고 6만 원조차도 인케이스타인데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치가 1대1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치가 있을 거고 이 가치가 있을 거고 다 다를 건데,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을 했으면은 대출 관계는 무조건 하고 갚아야지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못 빼내게 해놨다가 대출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현금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정말 못 하겠는데, 이거를 이해를 한다는 사람이 있다 손 쳐도 그건 저는 정말 어, 이해 불가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를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초반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또 없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뭐, 이게 제대로 그 영상 녹화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변환을 해보고 업로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스스로들 한번 저기서 이야기한 거, 제가 의견을 추가를 한 거, 이거를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썩는데도 이제는 신물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산 보증과 유지를 해준다라고 그걸 목표로 그쪽에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자산 옮길 때 당시 대비해 가지고 한번 어, 그 배상을 청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저는 그러네요.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남은 일요일 시간 잘 보내시고, 우리 케어케 플레이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그 다음에 시원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커뮤니티 폴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훨씬 좀, 앞을 보더라도,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아니겠나.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는 저 스스로는 100% 믿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벌써 여기에 이런 짓 하고 있지를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노가다를 하러 가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뭐 미덕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 스스로들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